영 끓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리해가지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거나 실제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하락 요인도 있나요? 하락 요인도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를 상승론자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 입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저렴한 것이고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비싼 것이다 라는 투자 격언이 있는데, 저는 서울의 집값이 지금 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의 가격이 비싼 게 가장 큰 악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면, 보시면 여기 전세 대비 저평가, 소득 대비 저평가, 전세가율, 주택구매력 지수, 이렇게 4가지 지표를 저는 많이 보는데, 주택구매력 지수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주택구매력 지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집값의 정도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여기 좋음 수준과 유의 수준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 그러니까 12년, 13년 이때는 되게 좋음 수준에 있어요. 지금은 아직 유의 올라오곤 있지만 유의 수준에 있고, 이게 집값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서울의 집값이 좀 비싸구나,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좀 비싸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거랑 비슷한 게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인데, 소득 대비 저평가는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물가가 오르면 내 연봉도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그 오른 연봉에 비해서도 집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수치가 지금 안 좋은 수준이에요. 집을 사기에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세가율과 전세 대비 저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얼마나 고평가됐나, 얼마나 거품이 껴있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전세가는 사실 실거주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품이 없어요. 근데 매매가는 여기다가 거품을 더한 건데, 내가 얼마나 오를 걸 기대하느냐라는 거품을 더한 건데, 그거 대비해서도 지금 유의 수준이 나오거든요. 전세가율도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물론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전세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게,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위기는 아닐 것이다. 여태까지 역사가 그래왔다. 리스크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게 리스크지, 모두가 지금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PF 이런 건 리스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떨어진다면 지금 사람들이 예상하는 요인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지금 충분히 비싸다라는 불안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미국발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사람들은 껴 맞추겠죠, 거기에 이유를. 근데 어떤 이유든 어쨌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가격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제가 지향하는 투자는 무너지지 않는 투자예요. 저는 투자는 한 번 하면 평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에 집중해서 다들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고 있으니까, 어떤 오른다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매수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을 믿으면 그냥 아예 손을 놔버려요. 아예 매수를 안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덜 손해볼 수 있는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야, 그런 게 어딨어 말씀을 하시는데, 현상이 아니라 가격에 집중하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최상급지는 어렵겠지만 그 밑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돼요.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제일 좋은 거, 누구나 알만한 그 아파트들이 얼마 올랐는데 살까 말까를 고민해요. 근데 물론 그분의 이제 재무 상황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영 끓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리해가지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진짜 상승의 초입이고 상승장의 초입이라면 너무 땡큐죠. 그런 아파트를 사면 베스트예요. 왜냐면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를 테니까. 서울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는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될 거거든요. 더 좋은 데랑 안 좋은 데랑.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의 선택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장이 상승의 초입이 아니라 2차 하락의 전이라면, 09년처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전고점을 뚫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가 전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번 22년 장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급지들,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 안 떨어졌을까요?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20% 30% 넘게 떨어졌고, 다들 좋다라고 생각하는 호재가 있는 동탄, 인덕원 이런 데들 40%씩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좋은 건 좋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
얼마나 고평가됐냐, 거품이 꼈냐는 전혀 다른 문제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에도 알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좋은 지역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다. 왜? 급하게 반등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20에서 25% 정도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임장을 많이 다니니까 아직까지 온기가 좀 덜 온 지역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노도강도 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긴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여기가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선호하는 아파트는 아닐 수 있어도 나중에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따라갈 거거든요. 왜냐면 상급지만 오르진 않고 여기도 비율만큼은 따라가거든요. 그럼 상승장이 와도 오케이, 괜찮아. 근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버린 단지들보다는 하락의 폭이 훨씬 적을 거라는 거죠. 안전마진이 20에서 25%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투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상승장 때 조금 덜 먹더라도 하락장 때 내가 덜 잃는 투자. 그래야 나중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상승장 초입이어서 내가 정고점을 뚫은 단지를 잡아서 오르면 좋지만 반대의 경우가 됐을 때는 그걸 회복을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좀 오래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매수 쪽에 조금 더 권유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이 된다 그러면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수도권을 생각하고 계시면 매수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전고점까지 근처에 간 단지들 말고 한 20에서 25% 정도 떨어져 있는 단지들 중에 가장 입지가 좋고 가장 호재가 많은 단지,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조금 무리하면은 여기 옆에 상급지 갈 수 있어, 조금 더 좋은 단지 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오른 단지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는 또 오니까.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또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면은 그 단지들이 30% 40% 떨어졌을 때 왜 안 사셨어요? 더 떨어질 줄 알았죠. 반등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단지가 100개가 넘고 엄청나게 많은 단지들을 여태까지 봤을 거잖아요. 평균을 내보면 거의 40%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빠지는 게 전고점 대비. 그리고 한 30% 정도 이상 빠지면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30% 빠지면 거기서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요.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하는 거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려놓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단지가 앞으로 30% 빠지는 날이 또 안 올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지로 가 있다가 그 단지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또 돈 모은 다음에 그 단지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럼 다른 단지들, 내가 원하는 상급지의 단지가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용기 있게 내가 선택을 하려면 지금 내가 이런 선택들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공부들을 미리 해놔야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전망을 믿고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혹은 보류를 하거나 라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도 분명 못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까지 한번 좀 시야를 확장을 해볼게요.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이 불균형이 심한데 지방 쪽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서울 수도권에 20에서 25% 정도 떨어져 있는 단지들을 일단 1순위로 하고 그것도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 단지들도 적어도 1억 5천, 2억 정도는 들어요. 완전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단지들 빼고는 그 정도가 드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1억 5천에서 2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억 이하,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이걸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아요. 서울에서도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완전 초기에 빌라를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갭이 붙어있는 완전 수도권 외곽을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단지를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광역시를 가는 게 낫다라고 봐요. 광역시가 지금 당장 올라갈 거라는 게 아니라 당장 뭐 1, 2년 정도가 어렵더라도 어차피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보다 훨씬 더 뒤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타이밍은 한 4년 정도를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4년 정도 뒤의 수익률은 수도권의 외곽보다 오히려 광역시의 똘똘이가 더 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뭐 강의하고 수강 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단지들은 신축 이제 입주할 분양권들인데 초투 2천 후반에서 3천 정도에도 광역시 지금 분양권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차라리 분양권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입주가 좀 많이 남은 분양권들 앞으로 지방도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장을 직접 겪으시면서 많이 또 연구하시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될 만한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나방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가가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원래 인간이 옆에 사람들이 하면 똑같이 하려는 게 강하고 대한민국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되게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누구나 다 있어요. 특히 이제 2030 젊으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을 쌓으려면 유빈님
대표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면 1주택자가 돼야 돼요. 일단 내 물건이 있으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내가 거기서 참여하고 있으면서 더 좋은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내가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걸 놔버리면 나중에 관심이 왔을 때는 이미 시장은 떠나 있을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산이 많던 적던 종잣돈이 있던 없던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종잣돈을 모아가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본인만의 뷰를 만들고 그거를 시험해보고 뭐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퇴사하시나요? 이번에 하락장을 맞았잖아요. 이번에 퇴사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정적인 월급도 있고 물론 부동산 수익도 있고 방위 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이 있지만 되게 그 월급이 주는 안정감도 되게 크고 결정적으로 제가 목표한 자산을 달성을 못했어요. 자산의 수준과 현금 흐름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생 투자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거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지인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도록 같이 제가 좋은 선택하는 데 도움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